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역사를 보면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꾼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실제 우리 주위에서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독서법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서는 자전거를 탔다고 말하는 걸 듣는다면 참으로 허무맹랑한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독서하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자신은 독서를 할 수 있다고 혹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의 노예가 된 빠른 독서법은 결국 사상 누각이 될 뿐이다. 우리 선조는 그렇게 독서하지 않았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속아 넘어간다는 자승자박 이란 말은 현재 우리나라 행태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수단으로서의 독서, 속도만 빠른 얕은 독서는 결국 독서하는 시간 전체를 허비시킨다. 사고하는 데 필요한 기술, 책을 쓰는 데 필요한 기술뿐 아니라 독서하는 데도 필요한 기술이 있다. 어떤 책은 맛만 볼 것이고 어떤 책은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며 또 어떤 책은 씹어서 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왜 읽기만 하는 바보가 되었을까? 밥은 하루 안 먹어도 괜찮고 잠은 하루 안 자도 되지만 책은 단 하루라도 안 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미치기만 하면 자신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미쳐야 한다. 독서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다. 인간의 능력은 생각보다 약하다. 특히 기억력이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감상하는 것과 진짜 독서를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활동이다. 마치 음악 감상과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일이 엄연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눈으로만 책을 읽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수만 권 책을 읽더라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감상만 하는 독서로는 인생은커녕 단 하루조차 바꿀 수 없다. 다산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썼을까? 그는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그가 엄청난 독서 고수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나 역시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평균에 속하는 평범한 중년이었다. 이런 사람이 도서관에 처박혀 하루에 15시간씩 6개월 동안 책만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나는 독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책 읽는 것이 재미없고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서가 재미없고 힘든 이유는 제대로 된 그래서 즐겁고 신나는 독서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이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책과 초밥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독서법은 우리 선조의 독서법이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 속에 우리 선조의 취향과 성격, 스타일 등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독서법도 훌륭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맥락 때문에 우리 선조가 남긴 전통 독서법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독서 방법을 배워야 즐길 수 있다.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다. 내가 그렇게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영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수영의 재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수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독서법과 독서력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향상되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번 눈으로 빨리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은 독서의 참된 의미와 방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독서 초보자의 속독은 올바른 독서법이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독서법이 될 수 있다. 독서를 지식, 정보의 획득 방법으로만 간주한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색과 성찰이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의 말에 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읽기만 잘하는 것을 일컬어 도능독 한다고 했다. 우리 선조는 이런 독서를 경고했다. 읽기만 잘하는 도능독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작은 변화조차 읽어낼 수 없다. 속독법은 이런 도능독을 기술적으로, 현대적으로 더 발전시킨 것이다. 독서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지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 생각이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생각이 그 어떤 요소보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즉,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태산처럼 살아갈 수 있다. 독서를 많이 하면 경거망동하지 않고 교만하게 우쭐대지 않고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게 된다. 독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독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내고자 하는 데 있다.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 어제보다 더 진일보된 생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독서이며 지혜이며 경험이다. 그런 점에서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서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이 단련되고 신체가 강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서를 하면 생각의 근육이 단련되고 사고력이 강화된다. 이것이 올바른 독서를 했을 때 얻는 최고의 효과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든 책에 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자녀를 위해 집에 서재를 마련하고 TV를 없애버린 훌륭한 부모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모르는 자녀에게 값비싼 자전거를 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독서를 통해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많은 독서를 통해 독서량의 임계점을 돌파했고 그 결과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운이 좋게도 올바른 독서법을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 효과 있는 독서를 3년 정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그저 출세의 수단으로 여겨서 출세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면 자신도 읽고 공부도 읽게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절대 독서를 잘할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이 독서를 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특유의 조급증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효과 있는 올바른 독서법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축적되어 독서의 고수가 되면 하루에도 몇 권씩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반드시 시간이라는 요소를 투자해야만 한다.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천재가 되는 비결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습을 하는 것이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1만 시간의 연습량. 재능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 신중하게 계획된 심층 연습. 프랭클린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구체적인 예로 미국의 국부 중 한 명이자 미국 산문문학의 거장인 벤저민 프랭클린을 소개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 잡지에 실린 산문을 시로 바꾸어 써보는 고도로 의도된 연습을 반복했다. 그리고 자신의 구성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문장씩만 적은 종이를 모아서 시간이 지난 뒤 재배열하는 등 고도로 조직된 방법으로 연습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산문을 선택하여 읽은 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쓰고 그 글을 원래 글과 비교해가며 실수를 찾아내 고쳐 쓰기를 반복했다. 심층 연습은 바보 같아 보일 만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수없이 허용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빨리 해치우는 게 아니라 교정하고 좀 더 제대로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바보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그렇게 끈질기게 늘어질수록 더 많이 향상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많이 도약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기에 역설의 과정이다. 한계를 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가 필연적으로 많이 생긴다. 자신의 훈련에 대해 검증하고 교정한다.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데 집중한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얼핏 보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심하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일에도 골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며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혁명. 보이지 않는 혁명이란 책에서도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속도를 추구 하나를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하고자 노력한다. 동시에 그 어떤 실패나 실수도 허용하는 대신 그 실수를 교정하는 의도적인 과정을 되풀이하는 연습이다. 사다 독서 원칙은 다독, 다사, 다상, 다문을 말한다. 다독은 많이 읽는 것이고, 다사는 많이 베껴 쓰는 것이고, 다상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고, 다문은 많이 질문하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한 권의 책을 읽어도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최소한 3번 반복하고 4번 익혔다. 나도 처음에는 베껴 쓰는 것이 90% 이상이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베껴 쓴 것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배운 것, 내 생각으로 읽은 것, 그리고 작가의 견해와 나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 종합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제3의 것 등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다. 입지, 주관, 의견, 해독, 읽고 이해, 판단, 취사, 선택, 초서, 적고 기록, 의식, 의식 확장.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공자. 많이 쓰는 행위는 곧 많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 권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 둔한 붓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없다. 자신의 역량이 못 받쳐주는 높은 자리나 명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2가지를 제안한다. 여행과 독서가 그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모두 책을 읽기 전에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을 집중하여 독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모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는 항상 눈을 지그시 감고 눈의 피로를 해소했고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방법으로 안력을 강화시켰다. 황희정승은 의식의 힘을 알았고 의식을 집중한 독서의 위력을 잘 알았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두문불출했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오롯이 의식 독서를 실천했다. 의식 독서법이란 단순히 의식을 집중해서 읽는 독서법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독서이며 그러한 행동을 평생 하리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의식 독서법이 가능하다. 먼저 책, 제목과 표지, 목차와 서문을 대강 훑어보면서 이 책의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책 제목이나 주제와 관련한 자기 생각을 먼저 독서 노트에 기록한다. 만약 어떤 책의 목차를 훑어보고 앞부분을 조금 읽어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책을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경우 나는 그 책과 같은 주제의 책 중 더 쉬운 책을 몇 권 정도 읽은 후 다시 그 책에 도전하기도 한다. 요컨대 독서 중 단계는 책의 내용을 베껴 쓰는 동시에 자기 기록을 만드는 과정이다. 독서를 하면서 생각한 것들, 깨달은 것들, 의식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 기록한다. 그 책의 저자가 집필 과정에 쓰고 또 썼다면 초설을 하는 독자 역시 그 책을 읽으면서 쓰고 또 쓰는 과정을 거친다. 독서 전 1, 독서 중 6, 독서 후 3. 우리가 독서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모든 죄악의 기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과정은 저자가 그 책을 쓰게 된 과정을 역순으로 되짚어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책 속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가 숨기려고 의도한 내용까지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저자의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마다치 말아야 한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 사행 독서법이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요약하기의 4가지를 하라는 뜻이다. 이는 결국 초서 독서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뒤집어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된다. 서양인들은 말을 할 때 사고력이 향상되는 문화이지만 동양인들은 말을 안 할 때 사고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쓰는 것과 산책하는 것에는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첫째, 두 행위 모두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둘째, 뇌를 깨워 활성화한다. 물론 이것은 기초체력 덕분이다. 독서의 기초체력은 자신이 읽은 책의 양일 수밖에 없다. 100권도 읽지 않은 사람은 기초체력이 부족하기에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책들을 쉽게 읽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한 우물을 더 깊이 파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이는 독서 기술이나 역량과는 무관하다. 최소한 내 경우는 그랬다. 그래서 폭넓게 읽는 독서를 계속함과 동시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충분히 읽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독서를 병행하게 된다. 내 경우를 보면 군주론에 관심이 있을 때는 일주일이나 2주일 등 기간을 정해서 군주론과 관련된 책들만 골라서 넓고 깊게 읽었다. 그리고 독서노트 한 권을 몽땅 다 군주론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기도 했다. 3000시간 이상의 독서 경험을 갖게 되면 다양한 책들을 맛보고 싶어진다. 바로 이때 독서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든다. 나는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뇌과학서를 수백 권 이상 읽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한 뇌과학서는 통으로 읽을 수 있었다. 웬만한 것은 다 아는 내용이었고 용어와 개념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부지런히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스키 고수가 멋지게 슬로프를 내려오는 것을 아무리 본다 해도 스키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스키를 신고 초급 코스나 중급 코스에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스키 고수가 될 수 있다. 독서도 같은 이치다. 초급, 중급, 독서 단계를 은근과 끈기로 밟아야만 한다. 독서 고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6천, 1만 시간의 끈기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독서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만약 같은 주제의 책 10권을 동시에 놓고 읽으면 그야말로 자신이 독서의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 아니다. 실제로 자신이 그만큼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달음이 있는 선비는 손 가는 대로 읽어도 그 책의 알맹이가 있는 부분에서 저절로 눈길이 멈춘다. 그래서 책을 다 읽지 않고 본문을 뛰어넘어 핵심만 읽어도 그 책을 글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읽은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을 읽게 된다. 정독해야 할 책이 있다. 그때는 정독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그냥 맛만 보아도 되는 책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독서 수준과 방향에 따라서 일단 보류해야 하는 책들도 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절대 매이지 말고 한두 권의 책에 함몰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책을 뛰어넘고 자유자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독서법은 즐기는 것이다. 즐겨야 몰입이 되고 몰입해야 집중하게 되고 집중해야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자신을 넘어서야 책을 뛰어넘을 수 있다. 1단계 북 책을 읽고 핵심 내용과 중요 문장을 파악. 2단계 think 자신의 주관, 생각, 견해를 책에 덧입히는. 3단계 mind 책을 통해 자신의 의식 변화를 성찰하는. 4단계 summary 해당 독서를 요약하는 단계. one book, one sentence 1+1 book choice로 마무리.